덕하 안녕하세요, 축덕입니다. 이번 24-25 시즌 이적 시장에서 리버풀이 결국엔 영입을 하긴 했지만 이적 시장 초반엔 별다른 선수 영입이 없어서 이거 영입생 없이 영입으로 이적 시장을 끝내는 건가 생각이 들기도 했죠. 한 시즌 농사를 위해선 그만큼 여름 이적 시장에서 선수 보강이 중요한 부분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지금까지 여름 이적 시장에서 거의 영입, 선수를 아주 적게 영입했거나 진짜로 한 명도 영입하지 않았던 빅클럽 팀들의 스토리 7가지를 준비해봤습니다. 가장 먼저 선정한 팀은 05-06 시즌 여름 이적 시장 당시 딱 2명의 영입만 진행했던 바르셀로나를 선정했습니다. 바르셀로나는 그전 04-05 시즌 6년 만에 라리가 챔피언 자리를 되찾은 팀이기도 했는데, 당시 바르셀로나엔 외계인 호나우지뉴, 카메룬 역대 최고의 공격수 사무엘 에투, 현 바르셀로나의 디렉터인 데쿠에다가 사비 헤르난데스, 카를레스 푸율 등 쟁쟁한 선수들이 활약하고 있던 팀이었죠. 하지만 어느 팀이건 그 자리에 안주하면 더 성장하기 어려울 수 있고, 그 성장에 도움이 되는 요소 중에는 새로운 선수를 영입하는 일이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르셀로나는 05-06 시즌 여름 이적 시장에서 딱 2명을 영입하게 되는데, 심지어 두 선수 모두 자유계약으로 디펜딩 챔피언이었지만 돈을 들이지 않고 이적 시장을 진행하게 되죠. 그리고 그 2명의 선수는 마르크 판본멜과 산티아고 에즈케로 두 선수. 그중 에즈케로는 바르셀로나에서 임팩트를 남기지 못한 선수였고, 판본멜도 05-06 시즌 한 시즌만을 소화하고 독일로 떠났을 정도로 이 05-06 시즌 바르셀로나의 이적 시장은 그리 성공적이지 못했다고 할 수 있죠. 다만 이 05-06 시즌 바르셀로나에는 돈 내고 선수를 사는 것보다 더 큰 영입이 있었으니, 바로 유소년 팀을 거쳐 이 05-06 시즌부터 제대로 1군으로 활용되기 시작했던 리오넬 메시가 등장했다는 점이었습니다. 물론 메시는 주전급으로 잘 뛰다가 중반에 부상으로 시즌 아웃되긴 했지만 딱 2명이라는 적은 영입을 했기 때문에 다르게 생각하면 메시라는 유망주가 제대로 활용될 수 있었다고 라고 하기엔 메시는 어차피 곧 등장할 미친 선수였긴 했죠. 1986년부터 2013년까지 무려 27년 동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이끌었던 알렉스 퍼거슨 감독이 떠나고, 맨유는 2013년 데이비드 모이스 감독을 선임하면서 13-14 시즌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게 되죠. 그리고 맨유는 그전 시즌 퍼거슨 감독과 리그 우승을 달성한 강팀이긴 했는데, 만약 새로운 감독이 부임한다면 그 감독의 전술에 맞는 새로운 보강을 해주는 것이 대체로 볼 수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이 13-14 시즌 여름 이적 시장에서 맨유가 모이스 감독에게 해준 보강은 딱 한 명, 에버튼을 지도할 당시 함께했던 마로앙 펠라인이 한 명뿐이었습니다. 사실 에버튼을 이끌던 모이스 감독을 두고 만약 영입을 많이 해주는 구단에 가면 얼마나 잘할까 하는 이야기가 많았었는데, 맨유에 가면서 그 소원을 달성할 줄 알았지만 첫 이적 시장에서 선물 받은 선수가 펠라인이 한 명, 조금 억울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죠. 결국 퍼거슨의 시대가 끝나고 맞이한 새로운 맨유는 13-14 시즌 리그 7위라는 참담한 성적표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물론 겨울 이적 시장에 첼시에서 후안 마타를 영입해 추가 보강을 한 명 더 해주긴 했지만, 모예스 감독은 씁쓸한 이적 시장을 맛보고 한 시즌도 끝내지 못한 채 경질당하고 말았습니다. 09-10 시즌을 준비하고 있던 프리미어리그의 아스날은 여름 이적 시장에서 영입까지는 아니었지만 딱 한 명만 영입을 진행했던 팀이었죠. 08-09 시즌을 리그 4위, 챔피언스리그 8강이라는 성적으로 마감했던 아스날은 09-10 시즌 여름 이적 시장에서 스쿼드에 출혈이 발생하게 되죠. 08-09 시즌 수비진의 중심축이자 시즌 41경기에 출전해줬던 콜로뚜레가 맨시티로 떠났고, 08-09 시즌 팀 내 최다 득점 2위, 16골을 기록한 엠마누엘 아데바요르도 맨시티에 내주면서 공수에 구멍이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선수단에 공백이 생겼지만 이 09-10 시즌 여름 이적 시장에서 아스날이 영입했던 선수는 단 한 명뿐이었죠. 주전 2명이 나갔는데 2명은 영입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 아데바요르의 공백은 벵거 감독이 아끼던 로빈 판페르시와 유망주였던 니클라스 벤트너가 메꿔줄 것이라고 생각했는지 아스날은 공격수 영입은 진행하지 않았고, 콜로투레를 대체해야 했던 센터백 한 명을 영입했는데, 그것이 바로 아약스에서 잠재력을 터뜨리고 있던 수비수 토마스 베르마일렌이었습니다. 당시엔 크게 알려지지 않았던 이 벨기에 수비수의 합류는 콜로토레에 비해 수비진의 다운그레이드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베르마일렌의 아스날 첫 시즌은 놀랍게도 초대박을 거두게 되죠. 베르마일렌은 09-10 시즌 총 45경기에 출전하면서 아스날 선수단을 통틀어 가장 많은 경기를 소화했고, 불안하지 않을까 했던 수비는 윌리엄 갈라스와 함께 철벽으로 구성되게 됩니다.
결국 여름 이적 시장에서 딱 한 명만을 영입했지만 아주 알짜배기를 영입했던 아스날은 0910 시즌 리그를 3위로 마감, 챔피언스 리그도 8강까지 진출하면서 적은 영입이었음에도 나쁘지 않은 시즌을 보내게 되죠. 본인들이 원해서 영입이었던 건 아니었고 규정 위반으로 인한 의도치 않은 영입을 진행했던 클럽도 있었죠. 18-19 시즌이 펼쳐지고 있던 2019년 2월 프리미어리그의 첼시는 피파로부터 유소년 선수들에 대한 해외 이적 규정을 위반했다는 말과 함께 벌금, 그리고 2020년 1월까지 선수 영입을 금지하라는 징계를 받게 되죠. 말 그대로 첼시는 19-20 시즌 여름과 겨울 이적 시장 모두 영입생 없이 시즌을 보내야 한다는 뜻이었는데, 이 19-20 시즌 여름 이적 시장에서 첼시는 팀의 핵심 오브 핵심 선수였던 에덴 하자르를 레알 마드리드로 보냈고, 크리스탈 팰리스로 떠난 게리 케일, 아스날로 떠난 다비드 루이스 등 출혈도 꽤나 발생하면서 위기의 시즌을 예고하게 됩니다. 그나마 전 시즌 임대로 합류했던 코바치치의 완전 영입은 징계 전에 등록해둬서 가능했지만, 방출은 방출대로 있고 또 영입은 할 수 없었던 이 처참한 상황에서 심지어 팀을 이끌어야 했던 게 팀의 레전드지만 거의 초짜 감독이었던 프랭크 램파드였다는 점까지. 아무리 생각해도 첼시의 19-20 시즌은 참담할 것으로 예상됐는데, 놀랍게도 램파드는 이 상황을 효과적으로 타개해 나가죠. 영입을 할 수 없었기에 팀의 어린 선수들 메이슨 마운트, 리스 제임스, 태미 에이브럼 등 유망주들이 기회를 받아 성장하는 계기를 마련해줬고, 램파드는 이 19-20 시즌 팀을 4위에 안착시키며 제대로 된 영입 없이도 팀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보였습니다. 물론 그 다음 시즌 제대로 보강을 해준 후에는 오히려 성적 부진으로 경제됐지만요. 이렇게 보면 영입이 전부가 아닌 것 같기도. 0910 시즌 분데스리가 우승, 포칼 우승, 아쉽게 챔피언스리그 준우승까지 더블로 성공적인 시즌을 보냈던 바이에른 뮌헨. 당시 뮌헨은 0910 시즌 53경기나 뛰었던 필립 람, 중앙 미드필더로 포지션을 변경하면서 최고의 활약을 보여준 바스티안 슈바인스타이거, 처음으로 듀오를 구성했던 로벤과 리베리, 1군으로 첫 풀타임 주전으로 뛰기 시작한 토마스 뮬러까지 루이 파넬 감독의 지휘 아래 강팀의 면모를 제대로 보여준 팀이었죠. 물론 기존의 선수들의 클래스가 좋았기 때문에 새로운 1012 시즌을 준비하면서 많은 영입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었지만, 뮌헨은 1012 시즌을 앞둔 여름 이적 시장에서 단 한 명의 영입도 진행하지 않은 영입으로 시즌을 시작하게 되죠. 물론 영입생은 아니었지만 레버쿠젠에서 경험을 쌓고 이분이 임대 복귀했으니 나름 보강이 되긴 됐던 시즌이었죠. 하지만 1012 시즌 뮌헨의 성적은 다소 처참했다고 할 수 있으니, 베테랑 다니엘 판바이턴과 유망주 홀거 바트슈투보로 이루어진 수비 라인은 불안함을 드러냈고, 로베리 라인 역시 시즌 내내 잔부상에 시달리면서 뮌헨은 1012 시즌 7라운드를 마치고 나서는 리그 12위까지 떨어지는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게 되죠. 결국 시즌 최종 순위는 3위로 마치긴 했지만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16강에서 탈락, 컵 대회에서도 4강에서 탈락, 직전 시즌 트래블에 도전할 정도로 강팀이었는데 루이 파넬 감독도 1012 시즌 도전 경질당하면서 뮌헨은 힘겨운 시즌을 보내게 됐으니, 여름 이적 시장에서 선수를 보강하지 않았던 것만의 문제는 아니었겠지만 이 역시 한몫을 했다고도 할 수 있겠죠. 17-18 시즌 프리미어리그를 최종 3위로 마무리했던 토트넘은 마우리시오 포체티노 감독과 함께 네 번째 시즌을 준비하고 있었죠. 그리고 당시 18-19 시즌을 앞두고 토트넘의 주요 과제였던 것은 17-18 시즌 총 48경기에서 41골이라는 미친 파괴력으로 커리어 하이 기록을 세웠던 해리 케인을 지켜내는 것이었죠. 포체티노 감독의 지휘 아래 리그에서 강팀 반열에 오른 토트넘이었기 때문에 영입은 둘째치고 기존의 선수들을 지켜내는 것이 중요했던 시즌이었다고 할 수 있었고, 결국 토트넘은 18-19 시즌을 앞둔 여름 이적 시장에서 팀의 주포였던 해리 케인과 손흥민 두 선수와 모두 재계약에 성공하면서 스쿼드의 유출을 막아내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워낙 큰 지출을 시도하지 않는 팀이기 때문에 핵심 선수를 지켜내는 것에 만족했는지 포체티노는 여름 이적 시장에서 단 한 명의 선수도 보강받지 못한 영입이라는 결과지를 받게 되죠. 물론 그전 17-18 시즌 임대를 다녀왔던 선수들이 복귀했기 때문에 나름 스쿼드에 인원수는 추가됐지만 퀄리티가 올랐다고는 할 수 없었고, 심지어 토트넘은 18-19 시즌 겨울 이적 시장에서도 선수 영입에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팀의 핵심 선수들을 지켜낸 건 희소식이었으나 추가적인 보강이 없어서 걱정이 됐을 텐데, 토트넘은 18-19 시즌에도 리그 4위로 다행스러운 성적을 기록. 이에 그치지 않고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구단 역사상 최고 성적이었던 말도 안 되는 기적을 선보이면서 준우승까지 달성해냈고, 영입이 없었음에도 좋은 성적을 남길 수 있었죠. 이거 만약 영입까지 좀 해줬으면 어찌 됐을지.
매 이적 시장마다 굵직한 영입들, 필요할 땐 큰 금액을 투자하는 것을 아끼지 않는 스페인의 명문 레알 마드리드. 이 레알 마드리드도 한두 명 정도만 적게 영입하는 것이 아닌 여름 이적 시장에서 단 한 명도 영입하지 않은 영입을 보여줬던 시즌이 있었죠. 바로 20-21 시즌 여름 이적 시장. 19-20 시즌 리그 우승을 달성하며 새로운 시즌을 준비하고 있던 레알 마드리드였는데, 이 레알 마드리드가 당시 신경 써야 했던 점은 팀에서 이제 정리가 필요했던 고주급자들을 정리하고 백업 멤버가 절실했던 자리, 예를 들어 19-20 시즌 시원하게 굴러야 했던 카세미로의 백업이라던가 이제는 대체자를 준비해야 하는 카림 벤제마의 백업과 같이 영입이 필요하긴 했던 시즌이었죠. 실제로 20-21 시즌 여름 이적 시장에서 레알은 가레스 베일을 토트넘에 임대 이적시키고 하메스 로드리게스를 에버튼에 보내면서 고주급자들을 정리했고, 카세미로의 백업으로 프랑스의 유망주 에두아르도 카마빙가의 영입을 노리면서 이적 시장을 준비하기는 했죠. 하지만 이 여름 이적 시장에서 레알 마드리드는 놀랍게도 영입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 레알 마드리드가 영입으로 시즌을 시작한 것은 무려 40년 만이었을 정도로 레알 마드리드에겐 다소 신선했던 이적 시장이기도 했죠. 거기에 그치지 않고 코로나를 걱정해서인지 겨울 이적 시장에서도 영입. 결국 20-21 시즌 리그 우승은 동네 라이벌 팀에게 내주고 말았지만, 그래도 지네딘 지단 감독이 잘 버텨내면서 리그 2위, 챔피언스리그 4강까지는 달성했던 시즌이기도 했습니다. 확실히 레알의 영입은 적응이 안 되긴 했죠. 지금까지 선수 보강이 이뤄지는 여름 이적 시장에서 거의 영입 혹은 진짜로 영입을 하지 않았던 팀들 7가지를 준비해봤습니다. 뭐 사례들을 보니까 영입이 중요한 것도 맞지만 또 그게 전부는 아닌 것 같기도 하네요. 오늘도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녕!